헌법재판이 되시면 욱해서 글 올리지 마세요. 글을 블로그에 이제 글을 안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희귀한 영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문영배 판사가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됐을 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장제원이 문영배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주 탈탈 털어버리는 장면. 우리는 이때 장제원의 말을 귀 기울였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장제원 전 의원의 말이 전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이상했었고 지금 이상한 짓을 여태 하고 있죠.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장제원,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서 저는 장제원 전 의원의 선경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문영배 전 후보자의 영상만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테지만 이때 같이 임명이 됐었던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이슈 역시 다시 우리가 찾아볼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문영배는 이때도 당시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위원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미 당시 헌법재판관에 3명이나 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도 역시 그 후신 발기인이면 공정을 토대로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하는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이 집단의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히 장제원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지적했더니 당시에 문영배는 이제 더 이상 블로그를 쓰지 않겠다라고도 언급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선 여전히 여태까지 쓰고 있었네요. 판사란 사람이 참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이러니 우리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오늘은 여러분 이 장제원 전 의원의 문영배를 두들겨 패는 영상 거의 아마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 태반일 텐데 꼭 보시고 많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영상을 일시 정지하셔서 이 두 사람의 이력이 어떠한지 파악 인지하시고 이건 역시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를 물씬 두들겨 패는 박살을 내버리는 장제원 전 의원의 영상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후보자님. 제가 우리 후보자님 빨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너무 자기가 맞으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미 3명이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민변 이미 3명이 저는 문영배 후보자께서 사실상 그런 분들이 없다면 충분히 헌법재판관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3명으로 채워져 있고 문영배 후보자 플러스 내일 이미선 후보자가 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이 특정 모임의 분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끼리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욕구들,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엮어서 헌법을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일개 서클의 모임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서클의 세미나장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원화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법연구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회장을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잠깐만 이거 PPT 준비 안 해요. 넣어보세요. 시간 조금만 스톱해주고. 에헤이. 예. 좀 준비 좀 하세요. 자, 후보자가 답변을 보게 되면 우리법연구회는 그냥 학술단체입니다. 이념상의 사조직이 아니고 이념을 연구하지도 않고 특정 이념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려보세요. 그런데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다음날 후보자 블로그 이런 걸 지금 쓰신 적 있습니까?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한 단체가 대법원장을 지지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학술 연구단체입니까? 아니, 자, 박시환 정신이 뭐냐? 박시환 판사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세요.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에 역량, 중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 과정 또는 사법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예. 저는 이 글을 읽고 박시환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박시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우리 법영은 학술단체고 또 이것에 대해서 회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내가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 후보자께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학술단체입니다. 그런데 박시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시환 정신은 이상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목표로 하는 단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요. 모든 문장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박시환 정신 앞에 제가 무슨 말을 넣었냐면 우리법 연구의 이름에 녹아 있는 박시환 정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우리법 연구의 이름을 박시환 대법관이 지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박시환 판사가 작성한 이 문장, 요 문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박시환 정신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네요, 그죠? 저는 그런 그런데 왜 블로그에서 내렸어요? 글을 왜 삭제했습니까? 하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예. 얘기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런데 하도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세요? 제가 본인 생각을 냈으면 블로그에 넣어놔야죠. 저는 삭제하는 거예요. 저는 판사기 때문에 그게 욱하는 성격이세요?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예의가 아니면 블로그를 안 써야죠. 예, 그 글 쓴 거에 대해서는 그 글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그 뒤에 좀 헌법재판관이 되시겠지만 헌법재판이 되시면 욱해서 글 올리지 마세요. 글을 블로그에 이제 글을 안 쓸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